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의 독촉이나 강제집행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라는 법적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무엇이고 두 명령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오늘은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지명령에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일반적인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소재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법적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권자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일반적인 금지명령은 포괄적 금지명령보다는 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즉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범위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채권자의 일부 조치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내려지며 그 내용으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영업장,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영업을 통하여 얻는 채권, 예금 채권 등을 포함하여 유체 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되지만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채무자나 그 대리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송달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이 완료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내려진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집행은 금지명령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은 그 금지명령이 일반적인 금지명령이므로 채권자의 가압류 집행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일반적인 금지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라 규정된 개인회생 절차의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명령입니다.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 절차가 멈추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모두 채무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작용하는 방식과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새로운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독촉 전화를 하거나 추가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를 멈추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가 중단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명령은 변제 계획 안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각되지 않고 내려지며 만약 금지 명령이 기각된 경우에도 신청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금지 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개인회생의 금지 명령은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담보권 실행 등이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강제 집행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은 채권자의 다양한 행위를 제한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로 인한 일부 민사적 권리나 형사사건으로 발생한 벌금이나 과태료 관련 조치는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보호 조치 명령이지만 일부 조치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 명령은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며 접수 후 1주에서 2주 이내에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금지 명령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 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청서를 보완하거나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여 재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 집행을 막는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은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